오늘은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신장의 기능 장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사구체 여과율과 청소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신장에서 물질을 배설하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에는 여과, 제흡수, 분비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네 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 여과만 일어나고 제흡수와 분비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형에는 우리 외부에서 투여한 대부분의 약물들과 만니톨 같은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여과는 잘 이루어지고 여과된 물질 중에 일부는 제흡수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만 오줌을 통해서 배설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형에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영양물질들이 대부분 이 모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모형은 여과는 잘 일어나지만 여과된 물질들이 전부 제흡수가 되어서 오줌을 통해서는 전혀 배설되지 않는 이러한 모형인데 여기에는 포도당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모형은 여과가 일부 이루어지고 또 나머지 혈장 속에 있는 나머지 물질들은 전부 다 분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혈액 쪽에 혈액에 전혀 남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양이 배설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모형에는 대표적인 물질로서 PAH, 파라아미노 히프릭 액시드가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여기서 여과율이라고 하면 어떤 비율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면 신장으로 들어간 혈액에 대한 생성되는 여과액의 비율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로 rate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비율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과율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비율이 아니라 량이다. 즉 볼륨으로 이해를 해야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단위 시간당 사구체에서 여과되어 나오는 양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이제 분당 사구체에서 생성되는 여과액의 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구체 여과율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후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런 사구체 여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과는 이루어지지만 제흡수나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에는 이눌린, 만니톨, 크레아티닌, 소디움 설페이트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의 경우 여과된 후에 흡수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여과된 양과 배설된 양이 이제 같게 됩니다. 그래서 배설된 양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오줌을 채집한 후 그 오줌 속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오줌의 양을 곱해주면은 그러면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배설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편의상 이 이눌린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눌린이 그럼 여과되었을 때 여과액 속에는 이눌린이 얼마만큼 들어있을까?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구체 여과율.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여과량으로 생각을 해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배설된 양에서 봤을 때는 오줌의 양과 이제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단위 시간 여과되는 양에다가 혈장 내 농도를 곱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왜 혈장이냐? 여과액이면 여과액에서의 농도를 곱해줘야 되지 왜 혈장 내 농도를 곱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과액은 기본적으로 혈장과 어떻게 조성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여과액에서의 어떤 물질의 농도는 그 혈장에서의 농도와 거의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액 속의 농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과액은 우리가 채집이 불가능하죠. 그 100만 개나 되는 그 세뇨관에 일일이 튜브를 삽입해서 그것을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과액 속의 농도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와 같은 값인 그러니까 혈액을 체열한 후 그 혈액 속에서의 농도를 측정하여 그 값을 이제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여과된 양과 배설된 양이 이제 같으니까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에 대한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그래서 혈장 내 농도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오줌 속에 있는 이눌린의 양을 혈장 속에 있는 이눌린의 농도로 나눠주면은 사구체 여과율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 이것은 이눌린의 클리어런스, C가 이제 클리어런스라는 의미입니다. 클리어런스와 같은 말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리어런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청소율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도 율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의를 보면은 단위 시간당 오줌에 나타난 양만큼 배설하는 데 필요한 혈장량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즉 양입니다. 양.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변형을 한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오줌에 배설된 물질의 양만큼 그 물질을 갖고 있는 혈장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물질을 주입한 후 혈액에 주입한 후 이제 오줌에서 이제 나타나는 양을 이제 측정을 했더니 오줌 속에 분당 6g씩 나타나더라. 그런데 이 혈중 농도를 보니까 혈장에서의 농도를 보니까 얘는 2g 2g per ml더라.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이 6g이 오줌으로 이제 배설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혈장이 필요한 거죠? 6g이 배설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니까 3ml 분당 3ml의 그러니까 혈장에서 이 물질이 제거가 돼야지 분당 6g의
양이 이제 오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당 6g의 양을 배설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농도가 이렇게 2g/ml일 경우 약 3ml의 분당 3ml의 혈장을 깨끗하게 처리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 이제 청수율이 이제 3ml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사국제 여과율, 그러니까 혈장이 아니라 여과액에서 같은 용어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오줌에서 6g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과액에서도 똑같이 6g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 그렇죠. 오줌 속에, 여과액 속에서도 6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과액 속에 6g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여과액의 볼륨은 얼마가 될까요? 얘는 여과액 속에서의 농도는 혈장에서의 농도와 이제 같으니까 여과액에서 6g이 나타났다 라고, 오줌에서 6g이면 여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6g이 여과액에 이제 이 물질 6g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여과액의 농도도 2g/ml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여과액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농도는 2이고 양은 6g이다. 그럼 얼마만큼의 여과액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당 3ml의 여과액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과는 이루어지지만 재흡수나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이때 계산한 사구체 여과율은 그 그람 물질의 클리어런스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그림 7-48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48 그림에는 이제 크레아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레아틴이라고 하면은 이 물질은 주로 근세포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신장 파트 다음에 이제 근육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근육 파트에서는 이제 크레아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크레아틴은 근세포 안에서 그 ATP를 복원시키는 그 인산의 이제 소스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근세포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ATP가 ADP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 ADP를 다시 ATP로 만들어야지만이 지속적으로 근육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이때, 즉 근육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ADP를 빠르게 ATP로 전환시킬 때, 즉 이러한 일을 하는 그 물질이 바로 이제 크레아틴 포스페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근세포에는 크레아틴 포스페이트가 아주 많은 농도로 존재를 해서 이렇게 아주 빠르게 근세포의 ATP를 이제 재충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아틴이
크레아틴 포스페이트가 인산을 제거하게 되면 바로 이제 크레아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는 근세포 안에 이제 많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크레아틴 포스페이트가 우리 몸에서 일부 이제 대사가 되어서 나오게 되면은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크레아틴은 이 설명에 나와 있듯이 오줌 속에서 이제 정상적인 경우 세뇨간에서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줌에서 이제 검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아틴의 경우 검출이 되지 않는데 크레아티닌의 경우는 그러니까 크레아틴은 재흡수가 되어서 오줌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크레아티닌의 경우는 혈중에 이제 극소량만 존재하고 그리고 사구체에서 여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흡수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크레아틴의 경우는 재흡수가 되어서 오줌에 나타나지 않지만 크레아티닌의 경우는 크레아틴의 대사산물이죠. 이것은 오줌 속에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 물질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재흡수나 분비가 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할 경우 보통 그 검사 항목 중에 이제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혈액 검사 때 크레아티닌을 검사하느냐 하면은 이 크레아틴이 주로 근세포 안에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근세포가 많이 파손이 될 경우 많이 근세포가 파괴되었다 하면은 혈중으로 이러한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오줌으로도 많이 배설이 되겠죠. 그래서 크레아티닌이 많이 검출이 되었다 하면은 그것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세포가 많이 파괴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줌 속에 있는 크레아티닌의 양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20kg인 개에서 실험한 결과 분비나 재흡수가 안 되는 물질인 물질 X의 혈장 내 농도가 0.2mg/ml였고 오줌 속에서의 농도가 2.8mg/ml 그리고 오줌의 생성량은 분당 4ml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해 보면은 오줌을 통해서 배설된 물질 X의 양을 혈장 내 이 물질 X의 농도로 나눠주면은 그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계산 결과 분당 56m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의미는 물질 X를 오줌으로 11.2mg을 배설하려면 혈장을 사구체에서 1분 동안 56ml를 여과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할 때 이눌린을 많이 사용하지만 개나 소, 양, 토끼의 경우 크레아티닌의 클리어런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류나 설치류의 일부 그리고 조류에서는 크레아티닌의 클리어런스를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한 10에서 20% 정도 세뇨간에서 분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는 경우를 정리하면은 저혈압이나 쇼크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경우죠. 이럴 경우 이제 사구체 안에서의 압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여과율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요로가 폐쇄가 될 경우 보호망낭의 압력이 증가돼서 역시 사구체 밖으로 내보내는 힘보다 못 나오게 하는 힘이 더 이제 커지는 셈이죠.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수가 일어날 경우 교질 삼투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혈장 단백질의 농도가 증가돼서 교질 삼투압이 증가되므로 역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됩니다. 그 밖에 이제 하이포칼레미아나 그다음에 심부전의 경우도 역시 신장의 혈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물질의 이제 차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A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여기에는 요소, 크레아티닌 등이 있는데 이것은 사구체 여과율이 50%로 감소하면은 이제 비로소 몸 안에 이제 쌓이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이고, 타입 B는 여기에는 포타슘 이온이나 수소 이온, 그 다음에 인산 등이 여기 이 그룹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사구체 여과율이 25%로 감소하면은 이제 몸 안에 축적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영향을 덜 받는,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타입 C에 해당하는 물질로는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등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사구체 여과율이 10%로 감소하면 그때부터 몸에 쌓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역으로 얘기하면은 90%가 감소되어도 이 물질들이 몸에 쌓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밖으로 배설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혈장류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혈장류량이라는 것은 신장을 관리하는 혈장량이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여과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분비도 이루어져서 혈장에서 완전히 제거된다면 그 물질의 총수율이 곧 신혈장유량이 됩니다. 낮은 농도의 PAH는 혈장에서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바로 신혈장유량을 측정하는 데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줌 속의 pH 농도가 1.1mg/ml이고 오줌의 생성량이 분당 4ml, 혈장 내 농도가 ml당 0.02mg이라고 한다면은 PAH의 클리어런스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줌 속에 있는 PAH의 양을 혈중 pH 농도로 나눠주면 되게 되는데 이때 계산을 하면은 분당 220m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혈장을 1분 동안에 220ml를 청소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 과정을 이 박스로 좀 더 잘 이해하도록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혈장의 pH가 완전히 청소된다고 하는 것은 PAH의 클리어런스가 신혈장유량과 같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신장을 흘러가는 혈액이 전부 사구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신우 쪽을 흘러가게 됩니다. 이 부위를 흘러가는 혈액 속에 있는 pH는 당연히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신혈장유량의 10에서 15% 정도가 신우를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PAH의 클리어런스는 실제 혈장유량이 아니라 실제 혈장유량의 약 85에서 90%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H의 클리어런스를
effective를 붙여서 우리말로는 유효 혈장유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effective renal plasma flow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유효 혈류량을 얻으려면은 혈류량과 혈장의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혈액에 관한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위해서 이러한 혈액과 혈장 PCV의 그 관계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오른쪽 이제 표로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유효 혈장유량과 PCV를 알면은 유효 혈류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효 혈류량을 구하는 방식, 관계식은 이 박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혈류량을 얻으려면 먼저 혈장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장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유효 혈장량의 PAH의 REE 값의 역수를 PAH의 REE 값이 90%라고 한다면은 이것의 역수면은 9분의 10이 되겠죠. 90%라는 것은 10분의 9를 의미하니까 역수는 9분의 10. 그래서 유효 혈장유량의 이 RE 값의 역수를 곱하면은 혈장유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REE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면 Renal Extraction Efficiency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신장 추출 효율, 추출 효율 또는 신장 추출률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사구체가 아니라 이제 신장으로 들어간 이 PAH 중에 얼마만큼이 배출되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얼마만큼이 혈액에서 이제 제거가 되었는가. 즉 전체 혈액 중에서 그 제거된 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이것은 전체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중에서 사구체를 지나가는 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수의 값을 구하면 역수의 값을 유효 혈장유량에 곱하면 혈장량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혈장량과 PCV를 알면은 그 다음에 혈류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과 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 분율은 filtration fraction 해서 약어로 이제 FF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구체를 지나가는 혈장량 중에서 여과되는 정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PAH의 클리어런스를 갖고 이눌린의 클리어런스를 나눠주면은 그러면 여과 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구체 여과율을 신혈장유량으로 나눠준 값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0.19라고 사람에서는 0.19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0% 정도 된다. 사람에 있어서 여과 분율은 2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